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합부터 해가지고 유치권까지 보려고 하는데 양이 많긴 한데 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요. 오후에 단원별 모의고사는 그 유치권까지 넣어놨어요. 유치권이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유치권, 저당권, 계약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누적되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요. 부합을 한번 봐보실래요? 부합을 예전에 내가 빼놓고 갔는데 부합은 좀 보셔야 돼. 이제 볼 타임이 됐거든요. 부합이 33회 때인가 문제가 배정되고 한 2년 안 나왔어요. 근데 부합이 시험에 나오면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부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예전에 우리 저당권 볼 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합 문제가. 여기 교재 보면 요게 나와 있죠. 부합해가지고. 요게 페이지수로는 11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111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부합인데, 요걸 잠깐 설명을, 이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합은. 소유권에서 상린관계라고 하는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부분하고 공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합은 약간 꼽살이 껴요. 이게 꼽살이 끼는데 조금만 알면 상시로 풀 수 있는 게 부합이거든요. 이 부합 부분이. 우리가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 저당권에서 저번 주에 우리 마지막 할 때 제가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상당히 꼼꼼히 봤거든요. 문제로 넘어갈 건데 거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5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합물이고, 두 번째가 종물이고, 세 번째가 종된 권리, 네 번째가요 과실이고, 다섯 번째가 하예요, 머리가. 그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잊어먹어도 되지만 시험 볼 때까지는 그건 외워놔야 돼요. 제가 영순이라고 했는데 저당권에서. 아니면 저당권 전체를 뭐 포기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걔는 외우고 가세요. 그래서 그 물상대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부합물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종물이 보이거든요. 이 부합물과 종물은 실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민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어서 강의를 안 합니다. 부합물은 독립성이 일단 없습니다. 이건요. 없다라는 것은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구성 부분이 됐어요. 이런 의미고, 종물은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구성 부분이 안 된 거죠. 부합물은 일단은 타인 물건도 물건도 부합을 인정해줘요. 이 부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A라는 물건과 플러스 스몰 a를 플러스해서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부합물인데 얘가 내 거고 요거 타인 거이더라도 상관없다고 해요. 근데 종물은 반드시 주된 물건과 그 다음에 종된 물건이거든요. 둘 다 내 거여야 돼요. 둘 다 내 것이어야 되지 타인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우지 마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럼 부합물을 인정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을 부합을 인정할 수 있겠냐, 한 몸뚱아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돼야 안 돼요? 수없이 이야기를 했죠. 그게 증축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부합을 인정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플러스 동산이 부합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이게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내 집에 변기가 깨졌는데 타인 거 변기 사다가 부착하면 한 몸뚱아리인데 그게 부합이 아니고 뭐겠어요? 임차인이 변기를 사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사 갈 때 그 변기 떼어가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부합이에요. 한 몸뚱아리가 됐다는 게. 그 다음에 동산하고 플러스 동산은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면 부품을 어떻게 갈아요? 만약에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시계침이. 그럼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게 부합이지 뭐겠어요? 자전거가 빵꾸가 났다. 자전거 타이어가 망가졌다. 그럼 다른 거 타이어 교체해가지고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합이죠, 이것도. 사람이 뭡니까? 앞을 쳐다보지 못해요. 눈을 바꿨어요, 눈알을. 이렇게. 그죠? 간장을 바꿨습니다. 간을. 이식하잖아요. 그게 부합이거든요.
그게 한 몸뚱아리가 됐다. 이게 부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모두 인정이 되는 거고, 다만 요건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얘는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그런 농담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은 1억인데 동산이 병기가 2억짜리예요. 누가 소유권 가져요? 동산이 이길 초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누구예요? 부동산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동산 소유자에게는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그때 이런 건 있어요. 부합이 되면 한 몸뚱아리가 되기 때문에 요 증축된 부분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증축된 부합된 부분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감평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 경락인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걸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도. 아니, 왼팔이 가는데 오른팔이 안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게 참 희한해요. 그죠? 이게. 아니, 주된 물건이 넘어갔고 증축된 부분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몸뚱아리인데 이게 안 넘어가면 될까요, 이게? 당연히 낙찰자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낙찰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합이에요. 한 몸뚱아리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부합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토지 건물,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부합이 되나요? 야,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별도로 둘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자체가. 그럼 그거 어때요? 갑이란 사람의 토지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어요. 부합된다. OX. 그럼 미친 사람 아닐까요?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그건 부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청에서도 철거 청구는 되지만 퇴거 청구가 안 되는 이유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무단으로 건축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 철거를 하는 거지, 퇴거해라 하면 부합된다는 거잖아. 토지 소유자 건물 내가 갖겠고 넌 몸뚱아리만 나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민법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게 거의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부합이 절대 없어요. 무단으로 이걸 해도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게 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흔하디 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작물이죠. 농작물. 이게 토지가 있으면 토지 위에 뭐가 있냐면 농작물이 있어요. 이 농작물이. 근데 가장 트랙을 많이 쓰는 게 무단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아니, 토지가 경매로 나왔대요. 만평이. 가서 봤거든요. 그 토지 위에 막 이게 당근이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토지를 낙찰받으면 당근은 내 거인가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거? 이렇게 알고 있대? 왜 그래요? 농작물은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단으로 심은 쪽파는 부합돼야 안 돼요. 무단으로 심었는데. 안 돼요. 왜? 이 농작물은 부합이 절대 없어요. 건물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다 쓰는 게 트랙이 무단이죠. 무단으로 식재했어요. 그래도 이 두 개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부합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쓸 수 있는 건 트랙은 요거밖에 없죠. 무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쪽파가 심었는데 성숙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거. 낙찰적이 안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은 게 이제 요거죠. 토지하고 플러스 수목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수목입니다. 수목이거든요. 수목은, 토지와 수목은 1번. 자, 부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뭐, 임야를 팔 때 나무는 놔두고 가세요. 그런 건가요? 임야를 왜 팔아요? 나무도 가져가야지. 이건요. 부합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목이 있잖아요. 수목이 예를 들면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그 다음에 임목법에 따라서 수목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요건 부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독립된 물건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수목을 예를 들면 정당한 권원이라고 하거든요. 정당한 권원인데 지상권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뭐 이 정당한 권원이죠. 그럼 임차인 식재했어요. 지상권자가 식수했어요. 지상권자가 수목을 심었는데 그 수목은 기간이 끝나면 지상권 설정자 것이 된다. OX.
X예요. 이건 부합이 안 돼요. 정당한 권원이 갖고 있으니까 이건 부합이 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가장 우리가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부합이에요. 모아놓고 보면. 자, 여기서 가장 제가 좀 쓰고 싶은 건 요거 5번째인데, 자, 요 기존 건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데, 갑이 이렇게 을이에요. 이게 임차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임대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동의를 받아서 뭐 한 거죠? 을이 증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증축을. 이렇게. 예, 증축입니다. 자, 시험장에 갔더니 지문에 증축만 나와 있는 거야. 증축만 나와 있다고. 그럼 부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옆에다가 살포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독립물이 없습니다. 이제 잘 안 쓰긴 하지만 예, 구성 부분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부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증축은 누구 거예요? 증축은 소유자. 응? 소유자가 누구냐고? 갑이라는 거죠. 임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거거든. 그럼 무슨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비용 상환이에요. 이거 우리 임대차에서 내가 가르쳐 드린 거야, 그림. 요 비용 상환으로 가는 거지. 예, 상환 청구가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 비부지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끝털에 독립성이 있습니다. 요게 구성 부분이 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이고, 구성분이 안 돼야죠. 이게. 그럼 부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증축은 누구 거예요? 임차인 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임차인 을 거라고. 쫄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보이거든요, 이게. 예,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요 갑에 계속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뭘 청구가 들어가요? 부매청이 들어가는 거야. 부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비용 상환이고 여기는 부매청이 들어간다. 이걸 찾는 방법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구별해라. 이걸 11월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나 봐요, 이게. 나중에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근데 구성 부분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해요?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거고, 임차인이 증축했는데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끝허리는 부매청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부매청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동매 기억나요? 네, 부동매.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동의를 얻거나 매수해야 된다. 매수. 이게 동의를 꼭 써주거든요. 멘트에다가. 문제 포인트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이 문제라는 게 희한한 게 문제를 내본 사람은 아는데, 야, 저기 봐봐. 저기를 봐봐 해놓고 옆구리 때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수험생은 저기만 보고 있어요. 옆구리를 안 보고. 그게 이제 계속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오면 해설지를 보거나 답을 보면 아는 거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야. 확실히 내 거가 안 된 상태에서 손가락을 갈치는 데만 쳐다보거든. 옆구리를 때리거든, 시험은.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와요. 그 문제 포인트는 어디일 것 같아? 주어, 목적어, 서술어지만 목적어를 바꿔놔요. 바꿔놓고 끝을 서술어를 있다, 없다로 바꿔버리거든. 그걸. 그러니까 이 목적어 두 번째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거야. 두 번째가. 임차인이 주어져. 그게 뭡니까? 증축했는데 독립성이 있다, 없다를 갖다 놓는다고. 그래 놓고 뒤를 바꿔버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중간에 있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자, 이제 다 됐죠? 끝, 부합. 설명 다 된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맞춰보시라고. 기출문제를 오시면 돼요. 이게 페이지수가 어디냐면 46페이지나 아니 저는 문제편입니다. 요 문제편. 문제편인데 45페이지인 것 같아요. 45페이지 찾았나요? 문제편 45페이지 오셨죠? 자, 거기 오시면 12번 문제 봐보세요.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혹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지.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풀어 분들이 있어요.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이런 습관은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여기 시간이 나중에 쫓기게 돼 있는 사람이고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죠. 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포인트를 잡는 경우는 최소한 짬법이 3년에 4년 되신 분이에요. 이 정도 아니면 동그라미 키워드를 못 찾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습관이긴 한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건물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권원에 기하여. 이미 그 답을 준 거야. 권을 줬다고. 그럼 부합이 돼? 안 돼? 안 돼. 임차인이 권원을 가지고 증축을 했거나 임차인 나무를 심었다. 그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부합이 일단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뒤에가 구성 부분이 되었다. 이건 부합이 됐겠지. 임차인이 했다 하더라도. 아까 증축은 임차인이 했지만 구성 부분이 됐다. 이건 부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임차인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권원이 있는 거죠. 기하여 증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이제 이게 확실히 부합이 된 거야, 이제. 근데 이게 독립성이 있다. 그럼 부합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부합이 됐으니까 누구 거야 돼, 이제. 임대인 거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한 몸뚱아리가 됐는데 어떻게 이걸 주장하겠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걸 하나씩 꼼꼼히 풀어나가야 된다고.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10월 25일 날 가서 답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점수에 연연하거든. 점수가 안 나오면 막 죽상을 써요. 이거 모의고사 최고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의고사 제가 냈는데 문제 기똥차게 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감동인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셔서 모의고사 펴놓고 해설지를 봐보세요. 수업 시간에 안 건든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100%다 건드는 문제인데 최고점은 67점인가 게 67.5. 전국의 최고점이 80.7점은 안 넘어요. 근데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은 50점이에요. 평균 점은 또 50점이에요. 최고점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하긴 했다는 거죠. 했는데 최고점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글자가 바뀌고 좀 아까 얼얼하니까 당황을 한 거라고. 이번에 49점 얼마더라고요. 8인가? 거의 50점이죠. 20개가 평균이에요. 정균 평균이 20개인데 최고점은 70점이 안 넘더라고요. 문제를 너무 잘 낸 거야. 저는 감동을 했었는데 100점이 나온다. 그 문제 잘못된 거지. 100점이 나올 수는 없거든. 전국적으로 우리가 10월 25일 시험 봐도 거의 100점짜리 몇 명 안 돼요. 거의 대원들이. 근데 문제 집에 가서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다시. 혹시 해설 강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 거? 전혀 관심 없군요. 자, 건물 임차인 여기 이해됐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이래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보인가요? 없는데 부매청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 부매청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뭘로 들어가야 돼? 비용 상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건 애완화야 되는 거야. 5번은요. 이 5번은 여기만 써먹는 게 아니라고. 임대차에 가서 필히 써먹어요. 올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비용 상환하고 부속물이거든. 지상물 매수 청구가 연타로 2번 나왔어요. 34에 35에. 그것도 독자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밖에 안 남아있다고 지금. 비부지에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이 돼서 혹시 기억나요?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된 것과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축된 것은 독립성이 없으면 한 몸이 안 되나? 돼야지 한 몸이. 전후가 뭐가 중요해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에게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게 내내 맞네. 자, 옳은 건데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를 제가 이야기할 때 미치지 않는 걸 따로 써드렸어요. 밀치지 않는 걸 따로 써가지고 요것만큼이라도 좀 애워주세요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혹시 제 교재 중에 15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54페이지. 이게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안 썼나 모르겠네. 154페이지 보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라고 해서 양가로 2번이 있을 거예요. 그 날개 부분에다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 따로 좀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임차인 지상권 배제 특약을 했습니다. 제3자 물건입니다. 혹시 그거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어요? 그럼 결석했어요 그날. 아니면 동영상을 아예 안 봤거나. 이건 내가 써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써져 있다. 그거라도 좀 외워야 된다. 그죠? 우리
물상대위가 또 안 나오는 것도 해놨어. 그래서 여기 보면 약정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배제특약이야. 그래서 창고를 건축할 때 이 창고 부분은 저당권 효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배제합시다. 약속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써볼까? 1번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 거. 1번 뭐라고 했죠, 제가? 독립물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건 그걸 거야. 임차인의 아니면 임차인의 독립성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독립물 맞나요? 이게 부합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배제특약. 순서 잘 모르겠네, 나도. 그대로 복귀를 못 해요. 이게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배제특약. 제3자? 제3자 소유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도 쓸까요?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당권에 이렇게 미치지 않도록 부합물과 종물 배제특약이 가능해요. 이것들은 그래서 깨끗하게 외워버리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약정했다 보인가요? 돼, 안 돼요? 이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도 부합이 되는데 요건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 안 나와요. 빼버리고요. 자,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얼마에 1억이죠. 근데 시가 2억 원 상당, 여기는 아까 그 금부치 그 변기로 만든 거.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요라고 하는 거죠. 이건요. 아니 동산 소유, 그럼 안 되네? 여기 가져가면 안 되지.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야죠. 지금 이 지문이 다 이해가 돼요? 이 전체 지문이 다 이해가 되는데 4번 빼고 이게 그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는 게 문제풀이에요. 두 번째 14번 가볼게요. 틀린 것은 요거 하나만 더.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기존 건물이 있고 여기에 뭐가 올라간 거예요? 증축되면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도 된다. 자, 부동산의 동산의 가격이 똑같아. 초과했어. 지금 요거죠, 제가. 요거이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여기 아니죠. 이거 2번이 정답인데? 그죠?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바꿨네. 미안해요. 이건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기속된다. 자,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있죠. 아까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면 누구가 소멸해야 돼요? 동산 소유권이 소멸되죠. 그럼 동산 소유권이 소멸되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그 사람을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기 소유 사용차주라고 돼 있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용차주가 자신의 수목의 소유권을 지금 넘겨준 거죠? 그럼 이건 누구 거가 되는 거야? 사용차주 거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합이 돼야 안 돼요? 부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다. 이 문제는 하지 마세요. 자, 이건 답인데, 아니, 시멘트가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가 부합이 안 되면 대체 뭐가 부합이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시멘트 아시죠? 그러면 건물을 짓을 때 시멘트 발라, 안 발라? 발라. 그 시멘트가 삼자 거든 누구 거든 무슨 상관이냐고. 건물에 부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면 갈 때 떼어주겠네. 다 긁어가지고. 이걸. 말이 안 되지. 이건 빼버리고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 정도만 기억하는데 내용은 아시겠죠, 이제. 자,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되고요. 13번도 하나 풀어볼래요? 부동산에 관한 부합. 요 건물과 토지는 부합이 되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건요. 건물과 토지는 부합 자체가 아예 없어요. 두 번째, 정당한 권한이 있대. 항상 정당한 권한이 나오면 항상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때 타인의 농작물이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무단이라도 부합이 안 돼요. 무조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에 넘어갈 때 감평을 안 받았대.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그 매수자가 누구죠?
이해가 안 되면 낙찰자에게 귀속된다, 안 된다? 귀속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X가 되죠. 자, 토지 임차인. 이제 고는 들어왔죠. 아,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원래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이 없으면 전차인은 정당하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라고. 전세권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어도 처분할 수 있지만 임대차는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지금 갑, 을, 그다음에 병이란 말이야. 요 임차인이고 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 동의했어 안 했어? 안 했다면 요 갑의 시각은 얘가 뭐예요? 불법 점유자란 말이야. 불법. 그럼 얘가 만약에 뭔가를 여기 뭘 심었나 근데? 나무 심었네. 수목. 그럼 나무는 어떻게 돼? 얘가 나무를 심었죠. 심어도 이 나무는 얘 거야. 부합돼 버린다고. 나무는요. 무단우식자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나무에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누구요?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네. 이거 맞네? 맞죠? 옳은 거 쳐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돼 있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물건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 제3자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멘트 생각하면 되겠네. 시멘트. 아까 이렇게 갑이 건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을이 건물을 지는데 옆에 제3자 거 시멘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써가지고 이걸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지. 그죠?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요 제3자는 시멘트 값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합이 된 거니까. 제 말 이해돼요? 문제가 이상하다니 무슨. 매수인이 제3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악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자가 청구해야지 왜 매도인 청구해요? 시멘트 있는 사람 그 소유죠. 업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하고 같냐면 밑에 그 시멘트 있잖아요. 요거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멘트가 원래 3자 소유였거든. 근데 수급자가 3자 걸 갖다가 썼다고. 그럼 매도인이 알았던 몰랐던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요. 요건 자체가.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감히 버리세요 이런 건. 알겠죠? 아예 안 나와요. 시멘트 보조 이런 것들은.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건 알고 계세요. 요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세 개는 꼭 좀 알고 계시고요. 근데 대략 보면 자 다시 와보세요. 부합은 무조건 여기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요것만 좀 알고 가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 이 5번이에요. 요건 임대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외워놓으세요. 정말 외워놓으세요 이거. 알겠죠?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와보세요. 15번인데 여기가 공유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유는 이걸 좀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정리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그 기억이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공유는 워낙 강조를 많이 했고 그림을 많이 그려드렸었어요. 이게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공유 요거부터 해볼게요. 공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어요. 그럼 공유는 뭐라고 하냐면 인적 결합도가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인적 결합이. 여기엔 인적 결합이 없어요. 여기는요 인적 결합이 중간 정도 가고요. 여긴 인적 결합이 아주 강해요. 그럼 인적 결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생각에 그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겼다. 그럼 상속재산은 형제가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하거든요. 공유인데 아니 형제 간에 왜 인적 결합이 없다고 하지? 이 피가 섞인 건데 그게 인적 결합이 아니에요. 인적 결합은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개인끼리 각각 투자해서 뭔가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이건 공유인 거야. 그럼 형제들은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공동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유는 인적 결합이 없다고 하는 거고 이게 자본주의, 이게 로마법에서 나온 거, 장사치 거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이 합유는 게르만 쪽에서 나온 건데 독일 쪽에 얘들은 뭐냐면 동업을 생각해 보세요. 갑을 병이 모여서 각각 얼마씩 투자해. 그래서 식당을 같이 운영하자. 만나 식당.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동업이에요. 이 동업을 다른 말로 조합이라 그래. 조합. 그러면 조합을 이룰 때에 동업을 할 때 내가 1억 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건물을 내가 뭐 내놓게. 그 임대차로.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럼 내가 집기를 집어넣을게. 모일 수 있죠. 그게 전체를 합유재산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세 사람은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 그 목적이 있죠.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재산을 합유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종중, 문중들, 그 다음에 교회. 엄청나죠.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이 그 교회 신도를 못한다. 엄청나요. 결합도가. 그 다음에 종중, 문중 같은 경우는 같은 선조에 대한 제사라든지 봉양이라는 목적이 아주 강하죠. 피도 섞여 있고 그런 게 인적 결합이 워낙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 공유합유 총유는 물건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 물건이 부동산이든 토지든 상관없어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공유합유 총유예요. 조합으로 갖고 있다 물건을 그러면 합유. 권리 능력 없는 종중, 문중, 교회가 갖고 있다 그러면 총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공유를 하고. 근데 이런 게 있죠.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각각 A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그럼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걸 채권이라 그러죠.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준자를 붙여. 이걸 준 공유예요. 이렇게 불러. 근데 만약에 여기에 A 조합이 있어. A 조합이 여기 여기가 B라고 할까? B 조합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준자를 붙여. 준합유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문중 재산이 많아.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돈 1억 빌려주고 문중이 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이걸 준총유라 그래. 그럼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합유 총유, 권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부르는데 준자가 들어간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요 근래 나와요.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준자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뭔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준공유 그런다고. 알겠죠? 만약에 문중이 땅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준총유라고 하는 거야. 문중이 땅을 샀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요. 그래서 준총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요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건 구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로 넘어올 거예요. 공유로 넘어오면 공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건데 자, 이제 요걸 하나씩 집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들어와 보세요. 문제로 와 보세요. 여기 페이지 수로는 46페이지인가? 네, 46페이지 오세요. 15번 문제. 내가 이 공유를 문제를 지금 15번부터 20번까지 하고 25번까지 지금 공유가 나와 있거든요. 문제 수는 거의 11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딱 한 문제만 나와요. 한 문제, 그냥 공유, 합유, 총유인데 일단 공유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유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요게. 자, 1번. 교회 재산은 뭘로 가요? 총유예요. 공유. 알겠죠? 자, 1번. 교회가 아니지. 왜 웃어요? 마음이 급해서 나도 그래요. 이게. 자, 공유.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번에 보면 공유자 1인이요. 주어를 항상 끊어요. 항상 끊는 버릇이에요. 슬러시를 넣는 게 제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1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없다고 주장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요게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4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114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114페이지에 있는 문제거든요. 지문이 요거예요. 114페이지 오시면 자, 잠깐만.
여기 오면 이제 공유, 총유, 합유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공유하고 나오잖아요. 이때 어디가 나오냐면 요걸 말합니다. 지분이요. 공유 지분. 오셨나요? 예, 교재입니다. 요게 114페이지. 예, 기억 114페이지. 여기 보면 공유 지분이라고 돼요. 지분은 누구 거예요? 예, 각자예요.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지분은 어떻게 가요? 균등한 걸로 추정해요. 균등 추정인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나면 거의 시험 문제는 거의 어딘가 기재가 돼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거의 기재가 돼 있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다 저는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공유 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동업이야, 동업. 동업인데 지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예, 동업이야. 지분이 있다고. 그럼 요공 지분은 각자 거죠.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처분할 수 있죠. 상속할 수 있죠. 근데 합유 지분은 누구 거예요? 요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예, 전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해. 세 명이 동업을 하려고 해서 만나 식당을. 근데 오늘 출근했더니 동업자가 아니에요. 생뚱한 놈이 와 있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갑으로부터 지분을 샀거든요. 그럼 어떻게 장사하겠냐고. 예, 출발할 때도 친하지만 나중에 한 두 달만 지나도 삐긋삐긋한 게 동업인데 생뚱맞은 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동업을 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전원 동의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거 상속이 돼, 안 돼요? 이건 상속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은 등기 돼, 안 돼요? 돼. 얘는 등기 돼, 안 돼? 안 된다고. 요거 차이라고. 공유 지분과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 의사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돼 있죠. 공유자의 의사는 뭐겠어요? 매입할 때 나 3억, 너 2억, 너 1억. 그럼 지분율이 다르겠죠. 6분의 3, 아니 5분의 3, 5분의 2, 5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의사. 그 다음에 요거 법률의 규정은 상속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해? 형제가 3명이다. 거기에 시집간 누나도 있고 시집 안 간 딸내미도 있다. 그럼 5명이 나눠야 되겠죠? 이게. 자, 좌우지간 갑자기 뭐가 확 지나갔어요. 이게. 나 같으면 상속은 분명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간에 돌아가실 때 반드시 유언서를 쓰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분란이 납니다. 분란이. 이게. 만약에 뭐 절에 다니거나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럼 제사를 누가 지내는 거예요? 아무나 지내요. 그럼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 거야.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서에다가 예를 들면 장남이 지낸다. 그럼 50% 떼주는 거고.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50% 떼주고 뭐 셋째와 넷째는 똑같이 25%, 25%. 이게 가장 합당해요. 그럼 셋째나 둘째가 화가 나겠죠? 누구를 욕하겠어? 큰형을? 아니요. 부모님을 욕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총대를 메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분란돼서 안 봐. 째지지하는 그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안 본다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부모님이 나는 총대를 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유언서를 지금이라도 써놔요. 갑자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첩에다가 써가지고 장로 밑에 넣어놔. 미나. 알겠죠? 그 유언서를 쓰라고 할 때 재산은 누구한테 얼마 주고 아니라 내가 죽거든 아들 보라. 기뻤다 어쩌다. 살면서 너만큼 내가 좋아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써놓는다는 거지. 재산을 얼마 주고 그 주언이 아니야 그건. 이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한 말들을 야, 너 나이 20 넘어가니까 내한테 효도 안 하더라. 어버이날 때 전화 한 통 없던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예, 그것도 하나 써놓고. 알겠죠? 그게 유언서예요. 그게 유언서. 그래서 그거로 또 지금쯤 나이가 40, 50대면 준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농담이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일찍 죽는 거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사망보험 든다고 해서 일찍 죽나? 이게.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 공유 지분은 어떻게 등기해야 된다. 보이죠? 근데 합의는 등기해 안 해? 안 한다고. 근데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균등으로 추정한다. 자, 지분 처분은 어떻게 해요? 지분은 자유롭게 보이신가요? 처분한다. 동의 받아 안 받아요? 동의를 안 받는다. 근데 합유 공유물 지분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담보 제공.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나 해볼게. 갑을 병이 있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습니다. 토지에다가 여기다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A 은행에다가.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얘가 토지가 분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갑의 토지, 이건 을 병 거. 그렇죠? 그럼 이 저당권은 갑의 토지에 집중된다, 안 된다? 내가 항상 이야기해주면 집중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앞뒤 보지 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각 지분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존속된다. 우리는 집중이란 말을 저는 생각 처음 들어보는데요. 뭔 처음 들어보겠냐. 항상 하는 말이 집중인데. 알겠죠? 오히려 처음 보면 여기 있어, 답이. 그거 찍으면 돼. 알겠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탄력성입니다. 여기 보면 지분을 포기했죠? 포기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그 포기 의사가 상대방,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OX, X예요. 그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등기가 돼야 돼. 이전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죠? 그럼 누가 가져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된다. 요게 균분이라고 돼 있죠. 그럼 X가 되고 국유 그러면 X가 된다. 그러면 갑이 5분의 3이고 을이 나는 5분의 3 별로 안 좋아서 저는 6분의 4를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6분의 1 병도 6분의 1이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분이 사망하셨네요.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지분을 누가 가져가냐가 문제되잖아요. 누가 가져가요? 얘가 6분의 4, 얘가 뭐예요? 6분의 1로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6분의 4, 6분의 1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의 지분은 6분의 1이 남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가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알겠죠?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알아듣나요? 퍼센트를 계산하겠지. 그래서 균등이 아니라 이거지. 국유가 아니다. 됐죠? 지분의 비율. 자, 이제 지분의 주장인데 단독으로 다른 사람이나 제3자에 대하여 요거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대외적 주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요걸 제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말 꼭 써줘요. 자, 봐요. 등기를 두 개를 그려볼게요. 나온 김에. 그리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 공유에서 올해 사례가 나올 거거든요. 작년에 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34회 때는 공유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작년에 이론만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분할까지. 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올해는 사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얘가 6분의 4입니다. 을 6분의 1이고 병이 6분의 1이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원래 등기가 되면 갑을병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뭐라고 돼 있냐면 요 갑으로 단독 등기가 된 거야. 단독 등기가. 이런 식으로. 그럼 소수 지분권자 있잖아요. 소수 지분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요걸 전부 말소예요? 지분 말소예요? 이걸 지분 말소라 그래요. 지분 말소가 돼야 되죠. 갑의 지분은 유효고 요 둘 껴만 무효니까 이 지분을 말소해 주세요. 그런다고. 근데 그림 하나 더 6분의 4가 되고 을 6분의 1 병이 6분의 1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6분의 1이 토지를 갖고 있다. 그때 이걸 생뚱맞게 A라는 사람 앞으로 단독 등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공유자죠. 여기는 공유자가 아니죠. 그때 소수 지분권자 병은 이 사람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요? 지분 말소, 전부 말소. 전부 말소. 왜? 이 A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전부 말소로 가야지. 얘는 지분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건 유효니까 놔두고 나머지를 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전부 말소가 됩니다. 전부 말소. 요 차이가 있죠? 지분 말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나 중요하고 등기 나온 김에 다 제사 지낸다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 예를 들면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2분의 1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릴게요. 그냥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6분의 4, 을 6분의 1 병이
6분의 1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요게 여기가 값이 등기가 그대로 됐어요. 6분의 4로. 여기도 을도 6분의 1로 됐어. 등기가. 근데 병거만 생뚱맞게 A 앞으로 6분의 1이 등기가 된 거야. 그럼 공유자가 아니죠. 그럼 여기 요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 지분 과반수권자인지 을이든 간에 요 A한테 가서 야, 너는 공유자가 아닌데 왜 너 앞으로 등기돼 있는 거야? 라고 말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자기 거는 제대로 된 거죠. 이걸 남의 걸 갖다가 말소해달라 뭐라고 하는 건 오지랖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요걸 생각하면 돼요. 요걸. 알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 건 제대로 됐는데 왜 남의 걸 지분을 주장해가지고 말소 청구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기억해 놔야 돼요. 그림을. 이 세 개를 꼭 좀 그림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알겠죠?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뭐 시효 중단 이전 등기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를 주장시킬 수 있다. 이때 조심할 건 자기 지분에 한해서만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잖아. 근데 가등기가 세 사람이야. 갑을 비한 공유로. 그러면 그때 내 지분만 가져와야 되냐? 다른 사람 지분도 본등기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돼야 안 돼요?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단독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분이니까.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하고, 세 개요. 요걸 기억해 놓으시는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 지문이 제일 잘 나와요. 요 기억 거.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요걸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런 거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을번에 보시면 지분의 말소 등기 청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3자 명의란 거 보여요? 그럼 보존행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각 공유자, 이 공유자는 여기다 소수 지분권자 해도 돼요? 네,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의 지분 말소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지금 아까 그림이죠? 요 그림. 그럼 요건 뭐야? 공유자 한 사람으로 단독 명의 돼 있죠? 보이신가요? 그때는 지분 말소, 전부 말소. 그때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돼? 지분 말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다시 해볼까? 안 나오겠지만 안 나와. 기대 안 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자기 지분만 청구한다. OX? O.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자 한 사람 앞으로 전부 등기가 됐다. 전부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X, 지분 말소가 들어가야 되고 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됐다. 그러면요. 전부 말소. 그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표시한 것처럼 이 대외적 주장 요거 기억 요 놈하고 여기 A, B, C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꼽살이 끼는 게 요거 니은 디귿. 어려운 시험은 요게 들어가요. 어려운 시험은.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공유물은 전부에 대해 사용하니까 공유물 부담. 자, 공유물 부담은 어떻게 부담해요, 여러분들? 공유물 부담은 공유물 부담 해볼까요? 지분의 비율로 보이신가요?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지분의 비율이죠. 그래서 아파트 생각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24평은 어떻게 써요? 24평만큼 40평은 40평 맞게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공용관리비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동그라미인데 요게 2년이 들어가면 안 돼요.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했다. 그럼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지분 매수 청구라고 해요. 근데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이거 팔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럼 1년간 지류를 연체한 거죠, 관리비를.
그럼 그 지분 매매 가격에서 그 체납된 관리비를 공제해요. 공제하고 넘어가는데 어디 시험이지? 감정평가사인가 노무사 시험에 뭐라고 됐냐면 공유자 한 사람이 1인이 1년간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매수 청구한다. 이게 나온 거야. 무상으로. OX? 그럼 이 사람 이거 답을 안 찍으면 아니 매수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이 매매라는 게 뭐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쌍무계약이잖아. 유상이잖아요. 그게 매수거든. 근데 시험을 그렇게 내는 거라고. 근데 이게 전체가 그게 5번 지문에 있었어요. 5번 지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골라놓고 성질이 급하니까 뒤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이게. 그래서 여기서 구별할 건 몇 년짜리예요? 1년 바뀌는 거 조심하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상이 아니에요. 매수는 유상이에요.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라고. 다만 그 돈에서 관리비 체납된 걸 공제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거와 같다. 전세권 기억나요, 여러분들? 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홀라당 태웠어.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OX? X요. 왜? 아니 홀라당 태워도 태운 값은 예를 들면 1억인데 전세금은 3억이야. 이해돼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만 이제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그 손해액은 공제를 하겠지. 공제를 하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뉘앙스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비율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유물 관리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존하고 같이 가버릴게요. 제가 봐봐요. 여러분들 이 그림도 많이 봤어요. 이 그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값이 지금 아까 얼마였지? 6분의 4, 을이 6분의 1이고 병이 6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유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100%가. 이걸 안 해놓고 가버리면 물권 14개 중에서 8개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는 버리면 안 돼. 취득시하고 공유는 꼭 좀 데리고 가세요. 이건요. 그러면 이게 돼 있는데 이때 봐봐요. 병이란 사람이 그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딱 6분의 1을 병이 동의 없이 독점 사용한다고. 독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 생각에 6분의 1을 독점 사용하는 건 자기 지분만큼 사용하는 거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괜찮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공유란 개념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공유, 아파트를 집사람하고 나오고 2분의 1, 2분의 1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안방하고 뭐 거실은 집사람 거, 욕실하고 작은 방은 내 거. 그 개념이 아니다. 욕실에 들어가 있어도 2분의 1은 내 거고 2분의 1은 뭐예요? 와이프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안방에 있는 침대는 뭐라고 하지? 더블 침대인데 슈퍼 더블 침대죠. 신혼 때는 슈퍼를 안 쓰지. 나이가 먹으면서 교체할 때 패드를 슈퍼로 바뀌지. 약간 저 넓은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또 사이가 좋지는 않든 또 침대를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붙여가지고 그 가운데 협탑해놓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침대 위에 올라가도 2분의 1은 내 거고 2분의 1은 와이프 거라고. 그게 공유거든. 제 말 이해돼요? 공유란 개념 자체가 이게. 그럼 얘가 지금 동의를 안 받고 6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도 6분의 1 이 안에 6분의 4는 갑 거, 6분의 1은 을 거, 6분의 1은 병 거란 말이야. 이 안에서도. 제 말 알아듣나 모르겠네. 동의를 안 받았잖아. 그럼 우리가 공유물을 관리하려고 그래. 그럼 지분의 정족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라고 해야 돼요.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혼나요. 이게 버릇이 엄청 중요해요. 습관이. 그럼 과반수 하다가 시험장에 갔더니 과반수는 보이는데 앞에가 공유자 과반수야. 맞다고 하고 나오거든. 공유자 과반수가 아니야. 쪽수가 아니라고 이건요. 지분의 과반수라고.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얘는 6분의 1밖에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을. 이 사람은 얘한테 1번입니다. 야,
이거 내놔라. 넌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으니까 인도 그다음에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는 돼요? 방해 제거는 된다 안 된다? 되고 세 번째 손배청은 돼 안 돼? 6분의 1 손배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유해서 부당이득 손해배상 치료 차임 돈과 관련된 건 어떻게든 자기 것만 돼. 다른 사람 걸 대신한다? 그럼 안 돼. 무조건 돈은. 알겠죠? 부당이득 손해배상 차임 치료 무조건 자기 것만 되는 거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보자고. 얘는 지분의 과반수권자죠. 그럼 과반수권자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이 사람한테 왜 인도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 반환을 받아버리면 6분의 1이 독점 사용해. 그럼 병이 독점 사용하는 거나 을이 독점 사용하는 거 매 한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반환은 안 되고 치워라. 방해 제거만 된다. 근데 얘는 과반수권자죠. 그때 얘한테 뭐라고 그래? 얘한테 1번. 자, 인도 청구,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되고요. 두 번째, 방해 제거가 돼야 안 돼요? 되고 세 번째, 6분의 4만큼 손배청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요거하고 요게 보여요? 다르죠? 어디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꼭 비교해서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이 그림만 외우면 찾을 것 같아도 못 찾아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고. 6분의 4, 얘는 6분의 1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생뚱맞게 A라는 사람이 불법이 들어왔어.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존행위를 생각해야 돼. 이때 병은 얘한테, 요 A한테 1번 인도 청구 돼 안 돼? 반환 청구 돼 안 돼? 돼. 이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율과 상관없어요. 두 번째, 방해 제거 돼 안 돼? 방해 제거도 될 수 있고, 세 번째 6분의 1만큼 손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3자가 침입했던 요건 되죠. 여긴 소수 지분권자에도 안 되죠. 요 두 개를 또 비교해야 돼. 그래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가 안 되고 또 어는 또 되고 이걸 정확히 구별을 안 해놓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요. 갑이라는 사람이 6분이죠. 6분의 4고 을이 6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6분의 1이야. 토지가 있는데 요 갑이 동의 안 받고 A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했어. 요 임대차 유효 무효? 유효죠. 관리 방법이니까. 그렇죠. 왜 나가면 다시 원위치가 되거든. 그럼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이 친구한테 요 임차한테 야 나가라 하고 인도 청구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방해 제거를 안 돼. 두 번째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6분의 1. 안 된다고. A는 지금 임대차를 갑하고 했지 병하고 한 적이 없거든. 제 말 이해되셔요? 그러면 얘는 차임을 누구한테? 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청구를. 얘가 비율에 따라 져야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면.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도 역할이 있겠죠? 을도 자 동의 안 받고 B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유효 무효? 이것도 유효예요. 다만 소수 지분권자는 B라는 사람에게 나가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이지만 얘는 못 버텨요. 임차인은. 제 말 이해돼요? 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된 거니까. 이건 물청을 행사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심지어 손해배상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알겠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임대차 계약 유효 무효? 유효라고요. 타인 물건도 매매는 되니까. 타인 물건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는 않는데 복잡하죠. 처음 보면 세 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건데 자 잠깐만 문제 풀고 한번 풀어야지. 자 와보세요. 다시 이제 15번 와보세요. 15번 15번에 오시면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보이시죠? 요건 알겠죠? 대외적 주장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이에요. 국가 지분을 자기가 포기했어요. 그럼 국유로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요건 뭘로 가야 돼? 균등 X, 국유 X가 되고 누구한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라고 돼 있죠. 이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각자입니다. 언제든지 각자가 합니다. 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해요? 아니죠. 이건 큰일 나게요. 그럼 지분의 과반수면 지 마음대로 정하겠네. 그렇죠? 이렇게 토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가물병이 있고 얘가 지분의 6분의 4야.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갤까요? 얘는 요 갑은 어떻게 쪼개?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쪼개. 이거 내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게 이렇게 안 쪼개요. 왜 이렇게 쪼개? 자기한테 유리한데.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면 안 되지. 전원 참여해가지고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지, 소송으로. 그래서 여기는 공유자 지분으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협의로 결정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소송, 재판상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요. 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돼요.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거예요. 전원 참여. 분할 청구는 각자가 언제든지, 분할 절차는 전원 참여가 돼야 돼. 재산권과 관련된 거니까 경계선을 긋는 게 분할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자 1인 지분 위에 집중되면 안 된다니까. 집중이다 그러면 X가 돼요. 집중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자, 17번 한번 와볼래요?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네. 요건 나중에 봅시다. 요건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따 풀자고요. 자, 16번부터 봐볼게요. 16번이요. 밑에 아래쪽에. 갑을병 각각 3분의 1이라는 거 보인가요? 그러면 갑을병이 있고 3분의 1, 3분의 1. 지분 과반수권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지금. 자, 틀린 것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 지분에다가 요거 제3자의 취득, 시효 취득 중단시킬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틀렸네? 아까 아까 시효 중단 효력은 요거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쭉 올라와서 요거. 여기 있네. 시효 중단 효력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보이죠? 가등기, 본등기는 행사할 수 있다. 그거. 자, 그래서 없다 하면 틀린 거죠. 얘가 답이었나 보네. 자, 갑과 을이 X 토지의 건물을 신축이야. 자, 이제 여기서 보자고. 신축은 뭘 생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공유물 뭘 생각해야 돼요? 변경. 그러면 공유물 변경은 뭘로 가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그러면 여기다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도 안 받고 건물을 신축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소수 지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전부를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전부 철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축한 경우 관리 방법에 부적포 받아 맞죠? 관리 방법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 공유물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변경으로. 이렇게. 관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쪽파 같은 거 심었다가 뽑으면 되죠. 쪽파를 심었다가 뽑아버리면 원상태가 되는 거 있죠? 임대차 했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다시 원상태가 되죠. 그런 게 관리예요. 관리. 근데 변경은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를 갔는데 누구세요? 그 정도 변경이요. 알겠죠? 그게 뭐냐면 땅에다가 건물을 올려버리면 그 토지는 다른 용도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변경이에요. 변경. 그러니까 관리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변경은 원상태로 안 돌아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을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임대차 했습니다. 그죠? 임대차. 그럼 그분 나가면 원상태로 돌아오죠? 그때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하면 돼요. 근데 건물을 올려버리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유자끼리. 그래서 여기 보면 신축은 부적합하다. 맞죠? 요거 뭘로 봐라? 요 공유물. 자,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 그럼 포기했을 때는 포기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등기를 하여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 이분 등기가 누구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고. 이전 등기가. 그래야 이 포기 의사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투를 임대했어요. 그럼 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무효? 유효이지만 물청을 행사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근데 을은 정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 을은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이 왜 4번인데? 4번도? 지금 몇 번이요? 1번이 답인데 이게 오타가 생긴 것 같은데? 자,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종의 뭐냐면 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없죠, 정은. 이제 정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정당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을은 뭘 행사해요? 요 을은 물청을 행사해요. 네,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내보내죠. 내보내면서 내 땅을 너가 썼잖아. 그게 손해배상이거든요. 그 손해배상을 부당이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건 옳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부당이득은 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땅을 사용해서 너가 부당하게 이득을 받잖냐, 그걸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한다는 거야. 단 뭘로 가야 돼? 지분의 비율로 가야 돼. 여긴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여긴 3분의 1 지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되죠? 아니면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써놔도 괜찮아요. 손해배상을 지분의 비율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요. 차임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차임이 아니고 내가 그 땅을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니까 그걸 돌려주세요. 부당이득은 무효나 취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이 계약이 없어졌습니다. 무효 취소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라고. 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경우에,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에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자, 병이 소수 지분권자죠? 그럼 이 사람도 소수 지분이잖아. 그럼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되지.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 반환 청구는 안 된다고. 반환은 안 되는 거고요. 둘 다. 여기다 뭘 청구해야 돼? 뭘 청구한다? 방해 제거 청구는 된다. 이렇게 쓰고요.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3분의 1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라고. 하나만 더 풀고 시게요. 간단한 거 18번.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보시면,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돼. 공유 지분은 가능해. 지분은 내 거니까. 근데 공유물은 전원 거거든. 그래서 처분하지 못한다. 됐죠? 자,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의 비율 동그라미로 뭐 한다?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1년간 내지 않았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요 지문도 있긴 한데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거부터 잠깐 설명하고 그럼 내용을 잠깐 봐볼게요. 요런 거예요. 갑, 을, 병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고 3분의 1인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갑과 을, 병에서 요렇게 요만큼만 쓰자. 요 병이 요만큼만 쓰자라고 합의가 된 거야. 전원이 모여가지고. 됐죠? 근데 얘 지분을 예를 들면 정이 매수를 했다고. 매수를 해서 이 사람이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관리 방법을 이만큼만 쓰기로 약속이 돼 있더라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이라는 사람도 그걸 승계받아요. 이걸 승계받아서 정도 이만큼만 써야 된다고. 제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를 줘버렸어. 다시 해볼게요. 공유 지분권의 침해가 없다면, 없는 특약일 때는 공유 지분을 특정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요건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라는 말 보이신가요? 그럼 이건 침해가 된 거지. 본질적인 침해가 됐다면 이때는 그런 특약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된 거야. 이거 본질적 침해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분권 자체를 뭡니까? 아예 무시해버린 특약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에 올라오시면 지분의 과반수권자로부터 라고 돼 있거든요. 과반수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임차인 쓰면 될 것 같아. 그냥 누가 했어요? 임대차를. 지분 과반수권자가 한 임차권이에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의 사이에도 뭐가 된다? 적법이야.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이 사람한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공유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요?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럼 다른 소수 지분권자야. 다른 소수 지분권자죠? 이 사람이 애한테 인도,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뭐만 된다?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항상 이게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라고. 아까 그림이. 알겠죠? 지금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좀 체크를 해놓고 가고요. 좀 쉬었다 오실래요? 그럼 연결할 테니까.